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농협 6급 문제편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응용술이나 자료 해석은 여러분이 계산을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는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내봤어요. 그래서 쭉 풀다 보시면 굉장히 난해한 것도 있고 굉장히 쉬운 것도 있는데 쉽게 풀렸다. 여러분 실력이 대단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연습을 많이 통해서 응용 수리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를 봤더니 자, 이런 거죠. 자, 보게 되면 연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100원과 1년 후에 110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10%니까 자, 100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10%를 하면 110원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걸 뭐라 그러죠? present value FV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 요 가치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넣거나 10%의 이자를 1년 뒤에 110원을 받거나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0원을 1 플러스 10%로 나눠도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가 같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올해 고졸 사원을 올해 고졸 지원 사원 수를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작년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계산하라고 했죠? 증가가 1.14예요. 그랬더니 올해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넘기면 곱하기 1.14 나누기 1, 즉 올해 사원수는 1.14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예를 들면 1.14는 안 나눠지죠. 딱 보면 이게 보이죠? 요거밖에 없어요. 정답이 228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계산식을 만들려면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대졸 A, B 이렇게 부르면 작년 A 더하기 B는 600명. 그렇죠? 고졸 사원수는 4% 감소했으니까 0.96A 더하기 1.14B는 62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무조건 저울법이 빠릅니다. 가능하면 정수법을 쓰세요. 그 다음이 저울법인데 자, 이 문제는 저울법을 쓰면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증가율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정수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정수법 아니면 요 밑에 일반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다. 자, 밑에 거 봅시다. 달리하고 볼링인데 달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원금을 A라고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곱하기 N승 N 곱해요. 요게 단리입니다. 달리. 복리는 원금 여기 있고 1 플러스 R에 요 N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N승 이렇게 됩니다. N승. 그죠?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10만 원이 여기죠. 그럼 달리는 간단합니다. 자, 1 플러스 이자율이 5%니까 0.05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1년에 10만 원씩 5%씩이니까 5,000원을 주겠죠. 곱하기 3년 15,000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원금 더하기 이자는 얼마죠? 11만 5천 원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복리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 플러스 0.05에 3승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05 곱하기 1.05 곱하기 뭐 이렇게 해야겠죠? 제가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어떻게 하죠? 이거는 증가율 계산식 씁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B 100으로 나눈 거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증가율 계산식 모르겠다. 그럼 자료에서 이론편을 꼭 보세요. 자, 5%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가율이 얼마가 되냐? 둘을 더하죠. 10. 둘을 곱합니다. 25. 100으로 나눠요. 10.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얘에다 5를 더해야 됩니다. 더하면 15.25. 그렇겠죠? 자, 둘을 곱해요. 그럼 5,100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100으로 나눠야 됩니다. 0.5125가 돼요. 여기다가 5125 0점이니까 더하면 157625가 되겠죠? 이게 뭔 말이에요? 15.7625%가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으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가 나오죠? 15,76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쪽으로 와서 얘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1.1576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5,762.5원입니다. 아까 이거 얼마였어요? 115,000원이었죠? 차이가 얼마죠? 763원이 되겠죠. 여기 차이가 나죠? 그쵸? 자, 이 증가율식 계산하는 건 꼭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요건 뭐죠? 둘이 만났다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5km예요. 그런데 서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죠? 밀기법이죠. 그렇죠? 자, 둘레 길이가 5,000m예요. 자, 5km니까 5,000m라고 했죠? 자, 민재가 먼저 여기서 60m로 걷고 있습니다. 자, 10분 후에 얘가 쫓아가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간 거리는 10분이 될 테니 여기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600m를 와 있겠죠? 그럼 남은 거리가 얼마요? 600을 빼니까 4,400m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서야 드디어 얘가 출발을 해요. 그때 속력은 얼마요? 50m/분입니다. 그럼 얘 이제 60m로 가죠. 그럼 어떻게 그랬죠? 얘는 멈춰 있고 얘 혼자 가면 되겠죠? 속도가 반대 방향, 마주보고 온다. 속도를 더하라고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 속도를 빼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더하면 110m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110m로 나눈 게 뭐예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시간이 되겠죠. 40분 뒤에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부터 난도가 엄청 어려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80km예요.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가 있는데 갈 때는 80km로 갔죠. 자, 올 때는 120km로 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가고 오는 시간차가 1시간 20분이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의 비는 시간의 반비례라고 했죠? 자, 그럼 갈 때, 올 때,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80대 120. 40으로 나누면 2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의 비, 이게 속력의 비죠? 시간의 비는 3대 2가 된다. 그런 거죠. 시간의 비가. 자, 갈 때 3대, 올 때 2예요. 그럼 비례상수 쓰면 3K 시간, 얘는 2K 시간이 걸리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시간차가 얼마래요? 1시간 20분 빼기 2K 하면 1시간 20분인데 얘를 분으로 바꿔볼게요. 분은 시간을 무조건 60으로 곱하고 분은 60으로 나눠라 이렇게 돼 있죠. 시간으로 바꿀 때.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거는 곱하기 60을 하고 분에서 시간을 가려면 60으로 나눠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1시간 60분이니까 총 80분이 걸렸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럼 시간차니까 K가 80분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3을 넣으면 이쪽으로 갈 때는 240분, 이쪽으로 갈 때는 160분이 걸렸다. 그 얘기예요.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80km로 240분을 갔어요. 그 뒤엔 시속이죠. 그러니까 얘를 시간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눠야 되죠. 6, 4, 24가 되겠죠. 그러면 총 간 거리는 320km가 되겠죠. 얘 곱하기 얘 320km죠. 그쵸? 뭐 이쪽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160분이니까 120km 곱하기 160분이니까 160 나누기 6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320km 같겠죠? 자, 이렇게 됐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길이가 360m이고 얘는 120m예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요. 가서 얘가 얘를 이렇게 같이 가는데 속력이 빠른 기차가 속력이 느린 기차를 완전히 추월하는 게 언제냐 이거죠. 얘가 쭉 출발해서 요것만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기차가 길이가 긴 게 얘가 180km예요. 아우고 얘는 120km, 얘는 108km죠. 108km per hour예요. 그쵸? 자, 그런데 몇 초 뒤에 빠르냐 이런 거죠. 몇 초 후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초속으로 바꿔야겠죠. 초속으로. 그죠? 자, 그러면 180km는 미터로 바꾸면 18만 미터죠. 그죠? 걔를 시간이니까 얘를 초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60이면 분이 되죠. 1시간은 60분 곱하기 60을 하면 60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300이 되겠죠. 300분의 6 하니까 50m per sec. 그러니까 1초당 50m 가는 거예요. 쫙쫙 진짜 빠르죠. 2초 만에 100m 가는 거잖아요. 엄청 빠른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8 000 60분 60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겠죠. 6이라면 6일은 6, 68, 그러니까 6일은 6이 되고 68에 48 180이 되겠죠. 그걸 66으로 나누니까 30m per sec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초당 50m 가고 1초당 20m를 갑니다. 자, 그러면 얘 혼자 멈춰 있고 얘 혼자 갑니다. 그래서 120m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멈춰 있다고 했으니까 같이 이동하는 거 말고 같은 방향으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밀기법 속도를 빼라. 자, 50 빼기 30m로 얘 혼자 이동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얘도 같이 가니까. 그죠? 얘로 이동하는데 얘가 속도예요. 속도고 거리는 몇 미터 가면 되죠? 120m만 가면 되겠죠? 곱하기 시간은 몇 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이니까 120 나누기 20을 하면 6초다. 이렇게 되겠죠? 6초 뒤에 요거를 완전히 추월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얘가 갈 때 50m per sec, 얘가 갈 때 30m per sec니까 두 개를 뺀 거. 그러니까 얘는 멈춰 있다고 가져가고 얘 혼자 쭉 가면 되잖아요. 얘 혼자 그냥 120m만 가면 완전 추월하는 거니까 밀기법과 활용한 거죠. 자, 이 문제가 기출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논리는 똑같아요. 자, 아까 시속 180km는 뭐였죠? 50m per sec라고 했죠? 아까 방금 했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얘는 얼마였죠? 얘는 30m per sec였습니다. 그러니까 1km당 108km를 가는 거는 초당 30m 가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두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속력이 빠른 기차, 얘죠. 속력이 이 빠른 기차의 길이가 다른 기차의 3배래요. 그러니까 얘가 A라고 하면 얘의 길이는 3A가 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기차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A짜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A짜리가 이렇게 와요. 쭉 와서 딱 겹칩니다. 겹쳐요. 그래서 완전히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갈 때 뭐냐면 이렇게 둘이 딱 이동해서 덜컹덜컹 딱 마주쳐서 딱 갔는데 쫙 지나가서 딱 이렇게 된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와서 이렇게 된 거죠. 3A가 이만큼 오고, 자, A가 요만큼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서로 같이 가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도 이쪽으로 이동하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얘 멈춰 있어요. 그 얘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총 얼마를 가죠? 4A만큼 간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얘는 멈춰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밀기법이죠, 밀기법. 쭉 가면 이 기차 혼자, 빠른 기차 혼자 4A만큼 이동하는데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속도를 더해야겠죠. 그렇죠? 얘 혼자 멈춰 있고 이 기차 혼자 이제는 4A 길이를 얼마의 속도로? 80m per sec의 속도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완벽하게 덜컹덜컹 딱 만났어요. 그래서 쫙 가서 딱 이렇게 되는 데까지 6초가 걸린 거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길이고 얘가 속력이고 얘가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시간 곱하기 속력 6초 곱하기 80은
4a가 되니까 a가 되겠죠? a는 4로 나누니까 120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a가 120이니까 이 작은 길이의 기차가 120m, 얘가 360m의 길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느린 기차를 물어봤어요. 얘가 느립니다. 120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밀기법이 없으면 이거 못 풀어요. 마주보고 가는데 얘는 멈춰 있어. 그럼 얘 혼자 가면 더 빨리 가는 개념이 되잖아요. 마주보고 오니까. 그죠? 밀기법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요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질문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 좀 많이 풀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풀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혼자 하면 10시간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1의 전체량은 1이라고 보통 놓지만 1양은 1율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편에서 충분히 풀고 오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1율의 비는 시간의 반비례가 되겠죠. 시간의 반비례. 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A가 혼자 하면 10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대요. 그럼 10시간 동안 쭉 해. 근데 중간에 3시간을 거들면 그러니까 B가 거들어. 3시간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거들면 A가 혼자 하는 것보다 3시간 45분의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B가 3시간을 거들어요. 그 얘기는 요만큼 할 일, A가 3시간 45분에 할 일을 B가 3시간 만에 한다 라고 이해가 됐나요? 가능하겠죠. 3시간을 거들면 3시간 45분이 단축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할 때 3시간 동안 할 때 얘는 3시간 45분 동안 하는 거예요. B가 더해지면.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B가 3시간을 거들면 A의 시간이 3시간 45분 단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 혼자 3시간 45분에 할 거를 B가 하면 3시간 걸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간이 그런 거죠. A하고 B가 할 때 얘가 3시간 45분 할 걸 얘는 3시간에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분으로 환산해 볼까요? 180분이 되겠죠? 얘는 225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약분해 볼까요? 뭐 잘 안 되면 천천히 하세요. 5, 4, 20, 그다음에 5, 25, 그다음에 5, 35, 그다음에 5, 6, 30이 되겠죠? 그다음에 9로 나눠지네요. 9, 4, 36, 9, 5, 45. 자, 시간의 비가 5대 4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인류의 비는 얼마 되죠? 자, 인류의 비는 4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1시간당 4K만큼 하는 거고요. 얘는 자, 5K만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A가 전체 일을 하려면 10시간이 걸려요. 4K씩 10시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잠깐 와서 A가 4K만큼을 10시간 동안 하니까 전체 일의 양은 40K가 됩니다. 자, 둘이 함께 2시간 반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둘이 함께 일하는 건 4K 더하기 5K가 되겠죠.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일한 후 나머지가 B가 혼자 했어요. B는 5K만큼 하죠. 그래서 A 시간만큼 했더니 일이 맞췄대요. 일은 뭐죠? 40K가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그죠? 이게 일의 완성이니까. 자, 이렇게 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K가 다 없어지겠죠. 여기서 K가 다 없어지죠. 자, 그러면 9 곱하기 2.5가 되니까 9, 5, 45, 9, 28, 22.5 더하기 5A는 40 이렇게 되나요? 자, 5A는 17.5 이렇게 되나요? 빼면 되겠죠? 자, A는 3.5 이렇게 되나요? 그렇겠죠? 자, A가 3.5라는 얘기 뭘까요? 이게 B가 혼자 하는 거죠. 얘는 같이 하는 거고 B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B가 혼자 하는 거가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3.5시간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는 게 2.5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질문이 뭐냐면 B가 일한 총 시간이에요.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B가 일한 총 시간을 물었어요. 그 얘기 뭐죠? 이때도 B가 일하고 이때 B가 일하죠.
이때도 B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5 더하기 3.5,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일을 한 거죠.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들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하는 거만큼 일을 하면 B는 3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B로 요걸 이제 시간의 B를 일률의 B로 환산한 거고, 요만큼 일을 하니까 10시간 일할 때 일의 전체 양이니까 요걸 이렇게 환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편에서 제가 기초 이론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풀면 되게 안 풀려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죠. 강당에 5인용 의자와 3인용 의자가 80개래요. 그럼 강당에 있는 5인용을 A라고 놓고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A 더하기 B가 일단 80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320명의 빈자리 없이 채워져서 앉았대요. 그럼 320명이 쭉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5인용 의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5인용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3명만 앉게 됐대요. 그러니까 2개가 자리가 이렇게 남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그럼 5명이 들어가니까 5A가 되겠고, 자, 3B를 앉았더니 2개가 부족하네? 그럼 31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그래서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5명 앉고 3명이 앉았는데 2명이 비었대. 그러니까 2명을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의자라는 건 5인용 의자, 3인용 의자가 이렇게 2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럼 자리가 몇 개죠? 8개죠. 그죠? 자릿수가 8개예요. 그럼 2명이 앉았다는 건, 2명이 못 앉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 수로는 6명이 되겠지만 자리는 몇 개예요? 자리는 8개죠. 그쵸?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릿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쭉 앉다가 지금 뭐죠? 320명이 빈자리 없이 채워서 앉았더니 남은 자릿수가 몇 개요? 5인용 의자 1개에는 3명만이 남았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자릿수로는 몇 개죠? 자릿수로는 320명이 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앉으니까 여기까지 앉았고, 자릿수로는 몇 개요? 2개가 지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릿수로는 322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3인용과 5인용을 섞어가지고 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죠? 32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인용, 3인용은 더해가지고 몇 개가 돼야 되죠? 자릿수가 32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18로 계산하면 안 되고 자릿수로 계산한 3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A 더하기 3B는 3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인용 의자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럼 3A는 3B, 38에 2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빼볼게요. 2A는 82가 되나요? 그래서 A는 4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의자가 요 5인용 의자가 41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작은 게 몇 개죠? 작은 거는 3인용 의자는 39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뭐예요? 자릿수다. 라는 거.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5월 1일 수요일에 시작을 했죠. 그쵸? 자, 이때가 수요일이에요. 그쵸? 그럼 5월 8일이 또 수요일이겠죠? 자, 그래서 5월 7일까지가 한 주가 되겠죠, 한 주. 그렇겠죠? 일단. 자, 그래서 A가 업무를 시작했는데, B는, 일주일보다 늦은 수요일, 이때가 되겠죠, 이때. 이때 참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A하고 B를 놓으면, 이때 주말은 근무를 안 하니까 5일 동안 8시간 일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참여를 했는데, 이때 참여한 뒤로부터 3주 뒤, 이렇게 발전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3주 뒤 금요일에 발전 계획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때부터는 늦었기 때문에 B가 2시간씩 일을 더 한대요. 자, 그러면 요 날짜가 5월 7일 더하니까 14일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수요일부터 5월 21일 요때까지 2주간 얘는 5월 8시간 일했고 똑같이 8시간 일했죠? 자, 그런데 얘는 몇 시간 일하죠? 10시간씩 일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3주 뒤 금요일에 발전 계획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때 끝나는 거죠? 요때하고 요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때가 수요일이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럼 5월 달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마지막 주가 금요일이에요. 3주 뒤 금요일에 마무리를 쳤으니까 이때 금요일부터 이때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때 금요일 날까지니까 월요일부터 근무를 했겠죠? 그렇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마무리가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화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일을 해서 며칠까지 일을 해야 다음날 월요일 날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금요일 날까지 일했겠죠. 금요일 날까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때 조심할 건 21일이고, 이때 22일이니까 23일이 목요일, 24일까지는 이렇게 일하고요. 그 다음에 25, 26 지나서 27일부터는 월요일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요 3주차에 얘가 첫 번째 주, 그러니까 B가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있으면 이때가 며칠이에요? 3일만 일하는 거예요. 3일. 요 세 번째 주가.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을 했고 여기서 3일 동안 8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B는 그냥 똑같이 3일 동안 8시간 일한 거죠. 왜냐면 더 일한 건 2주간만 했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마지막 주 5일 동안은 어떻게 일했냐? 자, 하루 업무 시간에다가 37.5%를 더 일했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8 곱하기 1.375 이렇게 해야겠죠? 자, 얘는 25%를 적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8 곱하기 0.75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계산해서 볼게요. 자, 보면 여기가 40이죠? 40씩 3개가 있습니다. 120. 자, 24죠? 24. 자, 여기 100시간이죠? 그래서 1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68시간을 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8이 같잖아요. 그럼 이 5 곱하기 8로 이렇게 묶고 요걸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1.375 더하기 0.7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40이 되겠고 자, 5, 2 하나 올라가니까 1 그 다음에 2.2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40을 한번 곱해 볼게요. 4, 5, 20, 4, 2, 8 4, 1은 4 5가 되겠죠? 85시간이 되겠네요. 자, 85시간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353시간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3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가 수에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3시간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죠? 4번이 정답이다.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나누기를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여기를 볼게요. 일단 요거는 사탕과 과자가 있어요. 그럼 사탕을 A라고 놓고 과자를 B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산을 잘해야겠죠. 자, 그래서 개당 가격이 90원하고 210원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현재 3,150원입니다. 자, 그러면 90A 더하기 210B가 조심할 거는 여기서 300원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50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무게는 120g과 450g이에요. 자, 120g, 120A가 되겠죠? 120A 더하기 450B가 조심해야 되죠? 999g이 포함되어 있죠, 바구니에. 자, 그러니까 6150g에서 990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을 빼보죠. 1000을 빼면 5150이고 10을 더하니까 51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약분하면 여기 약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3으로 약분이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더하면 15가 되니까 3으로 약분이 되죠. 3A 더하기 7B는 39, 27, 35, 15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이렇게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면은 12A, 45B가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죠. 왜냐하면
위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12A 더하기 45B는 516으로 놔둬봅시다. 여기다 그냥 4를 곱해보면 되겠죠. 12A 더하기 28B는 4를 곱하는 거잖아요. 4, 5, 20, 4, 9, 36, 380이 되겠네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17B가 되겠죠. 17B는 6이 되고 3이 되고 136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8 넣으면 되나요? 56 하면 되겠죠. 자, 8, 7에 56, 8, 1은 8 하니까 B가 8이 되네요. 8.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정답을 보게 되면 요게 11번에 8개. 그죠? B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8개가 됐죠. 그래서 8개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요 사탕의 개수는 넣어보면 되니까 그 8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는 잘 보면 20명에게 전화를 하면 3분 20초가 걸린대요. 그 20분을 갖다가 3분은 초로 환산하면 180초가 되겠죠. 60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200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명에게 하면 평균 6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6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20명이 늘어났는데 66에 36이죠. 그래서 360초가 걸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0명에게 전화를 하는데 8분 8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488초가 걸렸겠죠? 그렇겠죠? 그럼 80명에게는 얼마가 걸리겠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서 얼마씩 증가하죠? 20명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율이 이렇게 봤을 때 계산식으로 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쪼개보는 거죠. 자, 20명 할 때는 200초가 걸렸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한테 160초가 걸린 거죠. 자, 얘도 처음에 20명한테는 200초가 걸리고, 자, 여기 166초가 걸리고, 자, 그 다음에 360을 빼면 488 빼기 360을 하면 얼마가 걸리죠? 자, 128초가 걸리죠. 자,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죠? 20명이 증가할 때마다 20%의 효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걸리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0.8, 여기 곱하기 0.8, 뭐 이런 식이죠. 그죠? 0.8 이런 식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80명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160초, 128초에다가 128 곱하기 0.8만큼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64, 8이 16, 22, 8, 1은 8, 102.4초가 걸린다. 그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대략적으로 하나 올라가고 590.4초예요. 그럼 약 600초 정도 걸리는 거죠? 약 10분이 걸린다. 그런 얘기겠네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